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동안 총 1,60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 휴양지인 오키나와현에서는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 이만큼의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 정부가 국내 관광 지원책으로 고투 트래블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고투 트래블은 팬데믹으로 외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정부의 국내 여행 권장으로 지난달 연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자국민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연휴 이후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안전 지침이나 방역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한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책을 담당하게 될 사무소도 준비되지 않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책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1,606명이나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 시행 후 여행을 떠난 일본 자국민들은 유명 여행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방역에 안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 NHK가 한국의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조명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의 해수욕장 205개소가 개장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의 해수욕장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파라솔은 2m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였고 번호표를 붙여 파라솔을 빌린 날짜와 이름을 확보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마다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지침을 단속하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취식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대형 해수욕장이 아닌 사전 예약제를 통해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인파를 집계하여 어플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서객들의 분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집중한 것이 바로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운영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어플과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안내방송은 피서객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역 대책은 일본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자주 다루는 내용이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지만 정작 일본 해수욕장의 개장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휴양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